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이 마치 파토라도 난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보면 나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토가 난 것도 아니고 안 난 것도 아닙니다. 키예프가 러시아 인프라에 대해 드론 공격을 가면서 협상을 방해하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대세는 별 지장 없는 잔물결입니다. 러미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미국이 도대체 뭘 취할지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푸틴과의 전화통화가 있기 전 트럼프는 나토 사무총장 루테와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그와의 만남에서 협상의 대략적인 주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의 휴전을 이루고 싶다면서 미국이 맹목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땅이 남고 어느 땅이 사라질지 우크라이나와 논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 요소는 대규모 발전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다른 시설과 자원을 제공받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장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로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자포리자 원전을 말한 것입니다. 푸틴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됐고 푸틴과의 대화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러시아 영토가 된 에네르고다르 지역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딴전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원전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원전을 자기에게 넘기면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젤렌스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토류 개발권을 넘기라고 한 것과 성격은 좀 비슷한데 마냥 뜬구름 잡기는 아닙니다. 만일 러시아가 허락만 해주면 나름 이익을 볼 수 있는 데다 미운 젤렌스키를 뼈까지 발려먹을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있게 떠드는 것을 보면 마쿠에서 모스크바와 얘기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녹색 의제를 추진해 전력이 부족한 유럽에 전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워싱턴이 유용한 바보 키예프를 끌어들여 전기 판매 과정을 통제해 돈을 벌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매장지처럼 젤렌스키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원을 미국이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르트스트림도 미국이 매입해 러시아산 가스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판에 자포리자 원전으로 미국이 돈을 번다고 해도 그리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젤렌스키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되는 데다 앞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미래를 내다본다면 크게 미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크림의 관할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항구 접근권이라는 선물 제공설도 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코프도 우크라이나 갈등의 중요한 측면이 러시아와의 접촉 중에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흑해에 대한 잠재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뉴욕타임즈도 얄타 회담 사진을 게재하면서 푸틴 트럼프 간 대화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자산과 영토의 분할에 관한 것이 될 것 같다는 젤렌스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데사 항구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데 대해 트럼프가 침착하게 동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서로 거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찢어먹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앞서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갈등이 끝나면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크 루테는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난 다음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총 시절 푸틴과 많은 거래와 협상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거기에 있을 것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전쟁이 어떻게든 멈추고 미국이 단계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화 프로세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루이테는 그래도 마크롱이나 스타머처럼 실성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임시 휴전 협상을 깨고 러시아 내륙 사라토프와 엥겔스 등에 대해 드론 공격을 퍼붓고 정유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로서는 정전을 하는 순간 존재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가 일방적으로 휴전 협상을 깼다면서 계속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면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의미한 저항이 사라져 한 번 진군하면 100m, 200m가 아니라 10km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키예프군이 달하는 도로는 병력과 장비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공중 엄호가 전혀 없는 데다 철수 명령도 없이 병사들이 알아서 도망가다 보니 일방적인 사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제블린과 패트리엇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모두 게임 체인저도 아니고 패트리엇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낡은 무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무기 제공 생색을 내면서 거듭 자포리자 원전 관할권을 넘기라고 설득했습니다. 물론 자포리자 원전이 우크라이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 이후 서방 언론은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로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인데 젤렌스키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키예프가 샐러드나 깜포트, 즉 설탕에 잰 과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키예프 정권이 샐러드나 깜포트가 아니라면서 메뉴에 있던 음식이 소화된 후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똥이란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키예프는 뱃속에서 소화된 배설물이란 얘기입니다. 자하로바의 이 같은 재치 있는 발언을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도 거들었습니다. 식당에는 러시아와 미국만 있었다면서 전체로는 브라셀 콩나물, 영국식 피쉬앤칩스, 프랑스 수탉, 메인 메뉴는 키예프 커틀릿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